대학교에 수석 입학할 만큼 명석했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열혈사제 다니엘 신부. 노래를 참 잘했고 풍부한 그 성량만큼 마음도 넉넉했다는 토마스 신부. 그리고 앞서 떠난 또 동기의 부모님들이 느꼈을 빈자리를 아들처럼 챙겼던 요셉 신부. 34세 나이로 이들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미국의 3대 뉴스지 보스턴 글로브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가톨릭 교구 신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 미국 보스턴에서는 2002년 한 해 동안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249명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보스턴에 성추행을 당한 생존자는 약 1000명이고 이 건으로 2002년 12월 성추행범 로 추기경은 대교구를 사임했지만 전세계 가톨릭 성당 중 최상위에 속하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으로 재발령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후 집요한 추적을 했고 로 신부 외에 다른 지역의 신부들에게도 대형 성추행이 났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스포트라이트로 보스턴 글로브지 스포트라이트 팀이 가톨릭의 성추행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신부가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했고 성인이 된 아이들이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자살했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픽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 날의 얘기로만 알았던 가톨릭 교구 성추문 사건이 22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깊은 침묵, 사제들의 죽음, 그리고 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30대 초반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천교구 사제 2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다뤄졌습니다. 어느 날 인천교구의 젊은 사제들이 돌연 비극을 맞았습니다. 한날 한시 서품을 받은 12명의 동기 중 3명의 젊은 사제가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 사인이 불명확한 2사제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2명의 사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제들의 죽음에 대한 비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혹이 생겼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하나 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1998년 인천 가톨릭대 신학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30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으로서 선종한 다니엘 신부, 잇따라 선종한 토마스, 요셉 신부와의 관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명의 신부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사제의 불분명한 사인 뒤에는 과거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는 한 신부가 거론됐습니다. 바로 인천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했던 최 신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교내 신학도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던 한 외국인 신부가 학생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당시 나길모 인천교구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최 신부에게 인천교구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최 신부에 대한 징계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으로 최 신부는 최근까지 경기도 여주에서 사제 직위를 유지한 채 수도원과 박물관을 관리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 신부에 대한 여죄를 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젊은 사제들이 연이어 사망을 했고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또 다른 은폐를 했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인천 가톨릭대학의 신학생 여러 명이 가톨릭 신부인 총장 최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젊은 신학생들은 왜 최 신부의 추행과 강간을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가톨릭 신부들은 10년 정도의 신학생 기간을 거쳐야 신부 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품을 받기 전까지 가톨릭 대학 내 교수인 신부들을 거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998년 인천 가톨릭 대학의 신학생들이
당시 총장인 최신부로부터 강제적인 성추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피해 신학생들은 외국인 선교사 신부와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당시 가톨릭 교회 측은 최신부가 교구를 떠나도록 조치한 뒤 사태를 마무리해버리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제작진은 제보 속에 같은 해 동기 12명의 사제 중에서 3명은 사망하고 3명은 사제를 그만뒀다는 것을 알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증언할 사제를 만났는데 같은 날 석분받은 동기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최신부가 면담을 하는 도중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성추행입니다. 그런 거죠. 최신부가 면담을 하는데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비비고, 그건 강간입니다. 제작진의 취재 끝에 용기를 낸 피해 신부 증언이 이어졌고, 신부는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혼났나? 라고 생각했는데 1대1 면담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만졌습니다. 중요 부위를 만진다든가 키스를 하려고 한다든가.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씻고 나오는데 씻는 동안 저에게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는 수고했어 하면서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이렇게 감싸면서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앞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밀어내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 경험은 진짜 끔찍했습니다. 제발 더 하지 말기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는 다른 피해자를 언급하며 가해자 최신부의 추행 모습을 아기를 안듯이 얼굴을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탈냈고, 다음날 모금을 하고 저녁에 학교로 들어가는 길에 차를 탔는데 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도 있었는데 신학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어 신부는 강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교회 최신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싫습니다. 당시 재학생이었던 동료 신부도 자꾸 방으로 부르고 학교 밖으로 일보러 나갈 때 비서처럼 데리고 나간다고 했으며 신부가 국왕 선교를 강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교구 측의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제작진을 향해 관련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문제의 인물로 은밀하게 오르고 있는 최신부를 둘러싼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 파헤치려 했지만 가톨릭 측에서 인터뷰에 대해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당시의 신부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수녀 제보자는 성추행을 당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제가 존경하는 사제 신부한테 또 신부가 되려고 10년 정도 걸립니다. 신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면 그걸 얘기하면 퇴학입니다. 신학교 교수 신부님인데 그럴 수 있나요? 당시 재학생이었던 동료 신부는 문제가 불거진 시발점으로 오 신부가 고해성사 내용을 가지고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신부가 고해성사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해선 안 되는 공기라서 교수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사제들의 죽음 뒤에 한 사람, 바로 최신부를 직접 만났습니다. 최신부는 솔직히 나는 사실 외부로 돈 모금하러 너무 바빴다. 학생 지도 문제는 다른 신부님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했었다. 쉽게 말하면 허구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볼을 맞추고 이랬는데 그게 키스로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고, 글쎄 그거는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거에 부인은 하지 않는다.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과 같고 사랑을 했었는데. 이에 김태균 교수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한다. 자기 길들이기가 철저하게 된 거다. 라고 분석을 했고, 이수동 교수는 저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 있다. 어디서 들었느냐? 아동 성애자들 중에서 특히 근친상간을 하는 아버지들, 자식을 성적으로 침해하고 강간하고 이러는 아버지들이 교도소에서 면담할 때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한다. 김태균 교수는 현재 최신부가 하는 수도원 운영시설을 두고
수도사라는 미명하에 지적 장애인들이 있고 지적 장애인들은 신학대 학생들보다 통제하기 쉽고 길들이기도 유리하고 폭로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과거 일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미신고 시설이라고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국가의 관리 감독 시스템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인천교구 측도 다시 진상조사에 나섰고 당시 총장 신부로부터 신학생 9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교구 총대리 신부는 위기에 의한 성추행 표현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언론사제지만 인사명령을 통해 면직 처분을 내리신 거다. 박물관 무슨 수도에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시겠다고 했다. 15일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인천교구 사무처장 김일혜 신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친구 2명은 99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교구 측은 당시 징계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22년 만에서야 추신부의 신부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조치를 내렸고 바티칸에도 알렸다고 했습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한 신부가 사과 몇 알 썩었다고 상자째 버릴 수는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자를 버릴 수 없다면 다른 사과에 번지기 전에 한 알의 썩은 사과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22년 동안 사과 상자 안에 넣어둔 썩은 사과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상자째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